손병희의 나란히 가지 않아도. 국화옆에서 서정주.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적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또 그렇게 울었나 보다. 그립고 아쉬움에 가슴 조이던 먼 젊음의 뒤안길에서 이제 돌아와 거울 앞에 선 내 누님같이 생긴 꽃이요. 노란 내 꽃잎이 피려고 간밤엔 무서리가 저리 내리고 내게는 잠도 오지 않나 보다. 김학의 무혐의, 윤석열 중징계. 이거를 덮으려고 지난 주말부터 그렇게 토니안, 이수근, 탁재훈 도박에 관련 보도를 그렇게 쏟아내나 봅니다. 애국시민 여러분, 해외동포 여러분, 그리고 동네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러분의 조합원 소리지기 노래꾼 손병휘입니다. 국민TV 기념품들 판매한다는 그런 광고가 붙었군요. 예. 오늘 제가 집에서 11시 부근 이렇게 나오거든요. 어떤 때는 가장 늦게 나올 때는 11시 18분, 19분 이럴 때 나옵니다. 그렇게 왜냐면 11시 29분 아니구나. 11시 22분 맞아요. 11시 29분. 그래 11시 29분 차를 타야지만 지각 안 하고 올 수 있습니다. 압구정역에서 11시 29분 차를 타면은 세정거장 가서 약수역에서 내리고 거기서 6호선으로 갈아타죠. 그럼 12시쯤 돼서 합정역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걸어오면은 한 12시 7, 8분 정도 됩니다. 그리고 숨 한번 몰아쉬고 물 한 잔 마시면은 바로 성산초등학교에서 수업이 시작하는 종인지 끝나는 종인지 모르지만 그게 나와요. 띠리리리리리리리 띠띠 띠리리리리리리리 띠띠. 이게 누구 작품이죠? 서영석 이사님께서는 이게 맨델스존의 작품이라고 그러시는데 제가 다른 거는 좀 그렇다 하더라도 예술에 대해서는 제가 서영석 이사님의 안목에 대해서 확실히 믿지는 못하거든요. 혹시 이게 어떤 건지 아시는 분이 있으면 가르쳐 주십시오. 띠리리리리리리리 띠띠 띠리리리리리리 띠띠. 네. 이걸 들으면 12시 10분입니다. 그리고 3분 정도 있으면 방송 뉴스가 마치고 그리고는 서로 인사를 나누면서 들어오죠. 오늘은 정승조 아나운서도 밖으로 나갔습니다. 예, 모처럼 우리 문희정 아나운서랑 호흡을 맞추고 있습니다. 예. 별별 특강 이 녹음 때문에 그렇죠. 도저히 이렇게 시간이 안 될 때는 서로 이렇게 품앗이도 해주고 그러고 있습니다. 오늘 밤에 원래 출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거의 12시간을 계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여튼 그런데요. 그 시간에 맞춰서 옵니다. 근데 이 협동조합이라는 거 오늘 11시까지 제가 방송 하나를 참 흥미있게 봤어요. 케이블 TV를 통해서 본 거였는데 다큐멘터리죠. 농업 경쟁력에 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예, 또 네덜란드의 예, 프랑스의 예, 그리고 일본의 예까지 들었는데 미국의 예에서는 쌀과 옥수수를 들었어요. 옥수수와 쌀. 옥수수는 생산량이 너무너무도 많기 때문에 주체할 수가 없어서 이걸 버려야 될지도 모를 위기에 처했을 때 그 옥수수 농가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그렇죠. 옥수수에서 에탄올을 뽑아내는
그런 사업을 벌이고 정부에서는 그걸 보조합니다. 점점 생산량이 늘어나죠. 미국은 이상하게 미터법을 잘 안 쓰고 마일이니 갤론이 이런 거 많이 쓰잖아요. 지금 100억 갤론이 넘게 생산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리터로 따지면 400억 리터가 넘는다는 그런 뜻이겠죠. 예. 1년에 생산하는 게. 그리고 쌀만 하더라도요. 캘리포니아 쪽에 우리가 좋아하는 자포니카 계열의 쌀들을 이렇게 재배하는데 모내기 안 합니다. 비행기로 씨를 뿌리고 사람 손은 하나도 안 타죠. 그런데 말이죠. 이 소득, 그쪽에서 1년에 농가 소득이 10만 달러가 좀 안 되는데 8만 달러가 좀 넘는데 그중에 70%를 국가에서 보조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옥수수도 그렇고 쌀도 그렇고 이것들을 거래하고 이 독점하고 있는 것은 칼길인가요? 칼길 같은 그 거대 곡물 메이저라고 하는 회사죠. 그들이 시장을 쥐락펴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의 지원을 받고요. 그에 비해서 네덜란드나 일본, 특히 네덜란드 예를 들자면은 네덜란드에서는 네덜란드 최고의 제일 큰 돼지고기 도축장이 있대요. 하루에 10,000마리 정도를 도살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건 회사가 아니에요. 정부 소유도 아니고 바로 협동조합이라는 거죠. 7,000 몇백 명의 농민들이 조합원으로 있는 바로 그런 곳이라고 합니다. 돼지도 도살당하기 전까지는 최대한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깨끗하고 청결하고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넓은 지역에서 잘 먹고 잘 살게 스트레스 덜 받게 이렇게 키운다고 하죠. 네덜란드에서는 그래서 양돈업자가 아무나 되는 게 아니래요. 여러 가지 엄격한 기준을 통과해야 된답니다. 그런데 여기서 키포인트는 협동조합이라는 것이죠. 협동조합. 그 유명한 꽃들도 마찬가지죠. 협동조합 체제로 운영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민들이 긍지를 갖고 일을 하고 그리고 이익이 어떤 거대 회사나 이런 곳에 흘러들어간 것이 아닌 자신들의 이익으로 남는다고 하는 것이죠. 일본에서도 지역에서 그런 식으로 농산물을 재배하고 판매하고 유통시킨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그 미래는 정말 협동조합이 있는 게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협동조합 체제로 하면은 남한테 이렇게 과도한 그러한 그 피해를 강요를 하거나 안 되는 걸 억지로 보조금 따위 이런 걸로 연명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죠. 보조금 따위라고 하니까 좀 부정적인 얘기 같은데 그게 아니라 보조금은 정말 필요할 땐 필요하죠. 예를 들면 공공 운수라든가 버스에 보조금을 많이 지급을 하니까 버스 기사들의 처우도 나아지고 또 시민들은 싼 값에 다니는 거 아니겠습니까? 농업 부문도 마찬가지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정부가 보조금을 더 지급해서라도 농업을 살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악용하는 사례들이 있다는 것이죠. 미국의 곡물 메이저처럼요. 우리나라의 식량 자급률은 20%밖에 안 되잖아요. 북한은 절대적으로 물자가 부족하고 그렇지만 식량 자급률이 60%래요. 그러니까 갑자기 큰일이 벌어졌을 때 그러니까 이 식량들을 보내주지 않겠다라고 식량이 많은 나라에서 그랬을 때 말이죠. 그때 위기상황은 우리가 더 심하게 닥칠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원칙상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먹는다는 것도 협동조합이라는 것 이러저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폭스마켓에서 구민TV 기념품 판다 그러니까 이 기념품을 판매해서 얻은 수익은 뭐겠습니까? 바로 우리 모두 협동조합의 것입니다. 애국시민 여러분, 해외동포 여러분, 그리고 동네주민 여러분, 특히 인천 지역 조합원 여러분, 오늘 각별한 애정의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신청곡 들어왔나요? 보자. 보통 이제 방송에서는 공중파 방송에서는 긴 노래는 방송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수입이 줄어들 수 있거든요. 자, 그렇지만 우리는
7분 넘는 음악도 과감하게 틉니다. Doors의 명곡 중에 하나죠. Light My Fire 듣습니다. That it would be untrue. You know that I would be a liar if I was to say to you. The Doors의 Light My Fire. 짐 모리슨. 인디언, 그러니까 북미 인디언들이 북미 원주민들이 생활 방식이라든가 사상, 철학 이런 것에 커다란 감명을 받은 그런 백인이죠. 상당히 급진적인 좌파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공연 도중에 노래는 안 하고 계속 구호만 외친 적도 있었다고 하죠. 예. 아시다시피 마약, 섹스에 탐닉하는 그 당시 전형적인 락커들의 행태를 보여주기도 했었고요. 그것이 결국 그의 죽음을 앞당겼습니다. 자, 게시판으로 가볼게요. 그렇죠. 김학의. 야, 이렇게 뭐 얘기하면 안 되지만 정말 인상이. 예. 저는요, 달코 다른 정치인과 탐욕에 찌들은 그런 종교인들, 그리고 느물느물한 관료들이 보면은, 저에게 보는 인상이 다 비슷비슷해요. 옷을 다 바꿔 입혀도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인상이라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것이죠. 특히, 나이 먹었을 때 인상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남자들은요, 나이 들어서 지나치게 마르면은 인상이 좀 험악해 보이는 것 같아요. 예. 아주 어린 애들이 할아버지 보고서는 울음을 터뜨리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인상이 푸근한 경우는 그렇게 안 그런데 인상이 험악하면 울음을 터뜨리기도 하죠. 안 갈라 그러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좀 얼굴에 살집이 좀 붙고 그래야지 부드러워 보이는 그런. 그렇지만 윙스님께서 올려주신 이거는 인상이 부드러운 이런 게 아니라 느물느물한 이런 느낌이 있네요. 이 사람이 그런 짓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김진태, 참 노정열 씨 말만 따라 진태양난이죠. 정치권에는 이 춘천 지역구의 김진태, 또 법적에서는 저 후보 김진태 후보 말이죠. 제가 올렸던 8보 가지고 시끄러웠다고요? 민주당은 논평까지 냈네요. 이렇게 과분한 관심을 가져줘서 고마운 마음입니다. 다만 소위 진보 세력이 통진당을 계속 옹호할 것인지 안타깝네요. 뭐 이렇게 글을 올려줬는데 자명합니다. 정치인들은 자신의 부고 기사 빼놓고는 모든 종류의 기사가 나오기를 바란다고 합니다. 그만큼 정치인들에게 있어서 지명도는 중요한 것이죠. 김진태 초선입니다. 그리고 그거 아십니까? 이 양반이 낙검수의 열렬 애청자였다는 거. 자신의 블로그에 보면은 한쪽 카테고리에 아예 낙검수 카테고리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열렬 청취자였다는 건 뭐겠습니까? 최소한 이명박 정권, 나아가서 한나라당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선을 갖고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새누리당의 공천을 받고 국회의원이 되고서는 그 누구보다도 극우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베를 들여다보는 모습이 포착되어서 일베 국회의원이라는 그런 별칭도 있습니다만, 그러면 낙검수를 애청했을 때의 김진태와 지금의 김진태는 같은 사람일까요? 다른 사람일까요? 참 의문에 쌓여있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춘천. 꽤 깨끗한 청정도시이고 말이죠. 조폭도 없는 도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굴뚝산업이 발달하지 않아서 애니메이션 쪽으로 가닥을 잡아서 예. 공기도 좋고요. 또 호반의 도시, 의암호, 춘천호. 그렇죠. 소양강호죠. 참. 춘천댐이 있고 화천댐이 있고 춘천과 화천은 지척이죠. 네. 보자. 백만고진이 오셨습니까? 오대살 다 파셨죠? 네. 게시판이 안 열릴 때가 참 답답합니다. 이럴 때는 정말 데스크탑 컴퓨터가
앞에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렇죠. 맞습니다. 문제는 옥수수에서 1리터의 바이오 연료를 만들려면 석유 2리터가 소비된다는 거. 이거 아이러니죠. 친환경을 표방하면서 사실은 화석 연료의 소비를 촉진시키는 겁니다. 그들이 지키고자 하는 것은 옥수수 농가의 이익과 그리고 다국적 곡물 메이저의 이익인 것이죠. 오늘은 농업인의 날이래요. 빼빼로데이가 아니고. 빼빼로데이. 빼빼로 과자에 몸에 좋지 않은 그런 성분이 있다라고 환경단체에서 얘기했다고 하죠. 근데 빼빼로가 뭔지 아십니까? 빼빼로였는데 원래 그 애니메이션 이름이었어요. 주인공 이름이 빼빼로였죠. 빼빼로. 남미 그쪽을 그 무대로 한 애니메이션 시리즈였는데 거기에 지혜 높은 어른이 할아버지가 한번 나오시는데 그 할아버지 이름이 티티카카였어요. 티티카카 할아버지. 그러나 티티카카는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호수 이름입니다. 유명한 호수죠. 참고로 전 세계에서 가장 수심이 깊은 화산호는 바로 백두산의 천지라고 합니다. 최저 수심이 300m 훨씬 넘으니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서해 있잖아요. 서해는 뭐 잠수함 가다가 걸리기도 하고 그럴 정도로 천안함도 수심이 낮기 때문에 그러한 비극을 초래했을지도 모르겠는데 거긴 몇십 미터에 불과합니다. 370m라면은 왜 대륙붕이라고 있죠? 석유가 묻혀있을 가능성이 높은 그 대륙붕은 수심 200m라고 하죠. 가장 깊은 곳이. 그러니 백두산 370m 얼마나 깊다는 얘기입니까? 아무튼요. 티티카카 할아버지 빼빼로. 네, 농업인의 날이에요. 예, 축하드립니다. 손뼉. 우리나라에서 농업에 종사한다는 것은 거의 재앙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떠나는 것이고. 그렇죠? 워낙 국토가 넓지 못하고 사람들이 많이 살고 그러니까 노동력에 의지하는 그런 영세농 위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만 스스로 농민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했었던 박정희 대통령 때 오히려 농업의 해체 속도가 본격적으로 농업이 해체됐다는 거 우리 다 아는 얘기죠. 새마을운동 했습니다만 실제로 새마을운동이 농촌 경제에 이익을 주었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아니라고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분명히 농가 소득 증대했습니다. 그러나 빚이 더 많아졌습니다. 마을길도 넓히고 초가집도 없앴습니다. 그렇게 얻은 수익으로 시멘트를 또 사갖고 마을회관을 지었습니다. 1인당 평균 1년에 10% 정도의 시간을 자기 노동시간의 10% 정도의 시간을 새마을운동 사업에 투여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농민의 자발성에 근거한 전 국가적인 동원체제였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떻습니까? 이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다 떠납니다. 경제 논리로만 따지면 농업은 있을 가치가 없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경제적 이득, 즉 우리나라에서 논에 물을 대기 때문에 얻는 홍수 조절 능력, 예, 그리고 뭡니까? 기온에 미치는 영향,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등등등 한다면은 농업이라는 것은 더군다나 사람 먹는 얘기 아닙니까? 식량을 무기로 쓴다는 것이 이게 장난이 아니라니까요. 이게 어떤 식으로 양상이 바뀔지 모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적인 선진국들은 자국의 농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는 것이죠. 프랑스는 유럽 최대의 농업국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미국은 사크라멘토 평원이라고 하는 캘리포니아의 주도죠. 그쪽에 우리 지구로 얘기하면 김해평야 이런 곳에 사는 5만여 명의 쌀 농사 짓는 농민들을 위해서 우리나라에 그렇게 압력을 행사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보조금을 70%나 주고 다 이유가 있는 거겠죠. 그래요. 비지루님 지금 문중정님 옆에 계십니다. 아, 멘델스존의 로맨상
아롤라 이렇게 읽은 겁니까? 예. 넘버 2군요. 예, 고맙습니다. 띠리리리리. 야, 서영석 기사님 다시 봐야 되겠군요. 욕만 하는 줄 알았더니. 예. 한국은 박통은 열심히 죽이게 하고 있죠. 아사토르님. 꼬부기 아빠님 반갑습니다. 형이다 말로 하자님. 예. 저기 인천조합원 여러분들 많이 오셨죠? 예. 지난 토요일에 오후 3시부터 동막역. 저는 동막역이 그렇게 뭔지 몰랐어요. 네. 기가 막혀갖고. 저는 이제 차를 몰고 다니지 않으니까 대중교통 수단을 하거든요. 검색해보니까 집에서 일단 고속터미널까지 나와갖고는 어떻게 하래요. 그래서 버스를 타고 고속터미널까지 간 다음에 거기서 7호선을 타고 부평구청에서 내려야 되는데 뭡니까? 온수까지밖에 안 가요. 7호선 그 차가. 그래서 그 전 역에서 내려서 한 7분 기다렸다가 다시 부평구청까지 간 다음에 거기서 인천 지하철 1호선을 탔는데 거기서도 열대 정거장을 가는 거예요. 야. 그래서 근 2시간에 걸쳐서 갔는데 비가 으슬으슬 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꽤 외진 곳이었어요. 그 유명한 송도 신도시였던 것이죠. 길가에 지나가는 사람도 별로 없었고 먹을 데도 없었어요. 제 순서 맞추고 늦은 점심을 먹으려고 돌아다닌 끝에 지하철 한 코스를 타고 다시 거슬러 올라와서 이마트에서 밥을 먹고 다시 갔습니다. 예. 그런데 이건 그 주최 측도 예상하지 못한 대상황을 이룬 것이죠. 주최 측에서는 한 150명 정도 많이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왜? 신청을 그렇게밖에 안 했고요. 또 비가 왔고 더군다나 그날은 노동자 대회도 있었고 참여연대도 있었고 전교조 집회도 있었고 네, 수도권에 집회가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두둥 주최측 추산 400, 경찰 추산 100, 한겨레신문 추산 300. 한겨레신문은 아니니까 하여튼 한겨레신문이라고 한다면은 그렇게 오셨어요. 접수하신 분만 280분이었대요. 접수 안 하신 분도 계시고 또 어린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보수적으로 잡아도 300명이라 할 수 있겠죠. 대성황을 이루었습니다. 한 가지 맹점이 있었죠. 거기에 교육 관련 시설이기 때문에 종교 얘기하면 안 되고 정치 얘기하면 안 되고 음담패설하면 안 된대요. 그런데 서영석 김용민의 정치 토크에서 정치 얘기를 안 하면 뭐가 되는 겁니까? 그래서 다소 맥 빠지게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이 두 분 정말 대단해요. 갑자기 일본 정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사마 2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예. 그리고 저기 일본의 공산당을 탄압하기 위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나카야마라 그랬나요? 나카무라라고 그랬나? 네. 군대 얘기를 하면 그 사이버 사령부 얘기를 하면서 이 일본 자위대 사이버 사령부 얘기를 했어요. 일본의 정보기관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예, 웃기고 자빠졌죠. 저도 웬만한 일에는 그렇게 웃기고 자빠지게 반응하지 않았을 텐데 정말 현장에서는 배꼽 잡을 정도로 웃겼어요. 정말. 네. 그래서 한국 정치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으면서 한국 정치 얘기를 한 꼴이 됐습니다. 이 모든 것은 바로 인천의 조합원들께서 열심히 준비해 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400여 분의 조합원. 생각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인천, 서울 바로 옆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러나 이분들의 결집력은 정말 인천의 당구가 짜기로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서울 사람이랑 인천 사람이랑 당구로 붙으면은 같은 다마수람은 서울 사람들이 집니다.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저런 결집력이 상당히 높구나. 끈끈하구나. 끝나고 나서도 모두 뒤풀이로 가신 게 아니라 어떤 분들은 조상훈 사무국장이랑 해서 서울시청 앞으로 갔습니다. 왜? 거기 집회에 참석해야 되니까. 보통 그런 큰 일을 마쳤으면은 스스로가 대견해서라도 뒤풀이에 가갖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텐데 말이죠. 저도 뒤풀이장에 가서 잠깐 있다가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만 첫 번째 지역협의회 조합원 한마당이 성황리에 끝나게 돼서 매우 기뻤습니다. 이번 주는 부산입니다. 부산에는 우리 중전마마께서 가십니다. 저는 못 갑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특별히 인천 조합원 여러분들께 축하를 드리면서 건투를 비는 마음에서 인천을 상징하는 노래 중에 하나인 김트리오의 연안부도 함께 듣습니다.